표본 분포와 중심극한 정리. 여기 이제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했죠. 자, 보겠습니다. 이게 모집단입니다. 모집단이고, 그 다음 여기로부터, 그죠? 표본을 이렇게 뽑습니다. 이렇게. 뽑았을 때, 표본에 나타나는 추정량. 여기 이제 평균이다, 평균. 여기 뭡니까? 분산하고, 평균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로, 그죠? X의 바라고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표본에서의 분산은 이 S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단하고 모집단의 모수들하고 표본에서의 어떤 그 추정량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모집단에서의 요거는 뭐 여기 이제 평균이죠. 평균이고 여기 그죠?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집단의 요 평균 분산하고 표본에서 그죠? 평균하고 분산하고 부호가 다르다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들로부터 n개의 표본을 구합니다. 표본을 구해서 이 표본들로부터 이제 뭐합니까? 모집단을 추정하는 것이 우리의 공부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자,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전수조사라며 전수조사는 조사기관과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죠? 생각해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전체 인구를 조사한다 하더라도 그죠? 이 전체 다를 조사하는 기간에 또 아기가 태어날 수도 있고 사람이 또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집단으로부터 선택한 일부분의 구성 단위인 표본, 샘플이라고 하죠. 표본을 선택하고 표본의 결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본 결과에서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등을 우리가 주로 구하게 됩니다. 이거를 토대로 모집단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통계학의 중요한 역할이며 이것을 통계적 추정 또는 추정론이라고 한다. statistical estimation 해서 그죠?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래서 통계적 추정이라는 것은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성격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으로부터 추론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과 그죠? 평균과 뭡니까? 표준 편차이며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뭐라고 하냐니까 모수라고 합니다. 모수라는 것은 파라메타 해가지고 그죠? 모르는 수죠. 그러니까 모르는 수니까 그죠? 모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으로부터 얻은 평균과 이제 표본입니다. 으로부터 얻은 평균을 x바라고 쓰고 표준 편차를 s라고 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니까 표본 통계량 또는 표본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본이라는 자료가 그죠? 실제 모수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거 아니죠. 추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추정량은 모집단의 모수값을 추론하기 위해서 표본으로부터 얻은 통계량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내용이 표본 평균들의 그죠? 평균과 표준 편차입니다. 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경우 한 번만 추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여러 번 추출한다고 가정합니다. 즉 표본 1, 표본 2처럼 n번처럼 일반적으로 표본을 추출한다고 할 때를 생각합시다. 그러면 표본 집단의 수를 우리가 n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표본이 몇 개입니까? n의 개죠. 그래서 표본의 집단수는 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본의 집단수를 n에서 5 이렇게 표시하죠. 5개 밑에 보시면 표본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n이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의 원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표본의 크기라는 것은 뽑을 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를 이야기하고 아래에서 보시면 이게 10개입니다. 그래서 m을
10이라고 이렇게 아래처럼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xn에다 바를 붙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xn이라는 바를 붙입니다. xn 바는 n번째 표본인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0개 있죠. 10개를 뽑으면 10개 중에 평균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갖다 x1의 바, x1의 바입니다. 요 10개에 대한 평균. 또 10개를 뽑으면은 x2의 평균. 10개를 뽑으면 10개에 대한 평균이 있겠죠. 그걸 x2의 바랍니다. 또 10개를 뽑으면 x의 평균이 있겠죠. 이걸 x3의 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뽑으면 x의 4개의 바라고 합니다. 자, 만약 n개 같으면 그죠? n번째에 10개를 뽑으면 겠죠. 이것도 평균이 있겠죠. x의 n의 바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에 뭡니까? 표본 자료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 값들을 x1바, x2바 이렇게 붙이게 되겠습니다. 각 표본으로부터 얻은 평균을 우리가 뭐라니까 이걸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뭐라 부르냐니까 표본으로부터 얻은 평균이죠. 이것을 갖다가 표본 평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뭡니까? 10개씩 요거 전체의 모집단의 개수, 모집단의 그죠? 원소의 개수를 만약에 뭐라 해볼까요? 모집단의 문서의 개수를 만약에 K라고 해봅시다. 개수가 K라고 해보면은 만약에 10개를 뽑을 때 중복이죠, 그죠? 10개를 이렇게 뽑아, 이렇게 뽑아도 되고 또 뭡니까? 이렇게 또 10개를 뽑아도 되고 또 이렇게 10개를 뽑아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 수가 몇 개입니까? 표본에 뭡니까? 표본에 모든 경우의 수는 뭡니까? 경우의 수는 10개씩 뽑았을 때 전체 K죠. 그래서 10의 뭐가 됩니까? K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의 K승만큼 뽑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10개씩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개만 뽑았죠. 그죠? 그런데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한 번씩 해본다면은 그거에 보니까 모든 경우의 수가 10의 K승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의 K승계를 우리가 이 많은 걸 다 뽑을 수가 없죠. 만약에 이 개수가 40개라 하면은 10의 40승 아닙니까? 엄청 많죠. 이 아래 점들이 뭡니까? 100개라 해버리면은 10의 100승이니까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합니까? 표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표본을 통해서 전체를 뽑지 않아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각 표본으로부터 얻은 표본 통계량, 즉 뭡니까? 표본 이거의 평균 x1 바, 표본 xn에 대해서 xn 바를 확률 변수, 이제 뭡니까? 요걸 뽑을 때 뭡니까? 경우수가 굉장히 많죠. 그것들을 이제 변수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x1 바가 될 수도 있고 x2 바가 될 수도 있고 xn 바가 될 수도 있죠. 이거는 뭡니까? 변화되는 거죠. 이 표본을 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뭐가 변합니까? 평균이 변하죠. 요래 뽑을 때 평균이 변하고 이때 표본에 따라서 평균이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움직이는 변수가 된다 해서 그죠? 이걸 확률 변수를 우리가 x 바를 씁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금 x를 썼죠. 앞에 변수를 x를 썼는데 지금 우리가 표본으로부터는 변수를 그죠? x 바라 씁니다. 그래서 이 확률 분포를 표본 분포로 한다. 이렇게.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입니다. 확률 변수 x 바라는 것은 x1 바가 될 수도 있고 x2 바가 될 수도 있고 xn 바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공간에 대해서 그죠? x바가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변수입니다. 이건 변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지금 평균들이 변하는 변수를 해서 그죠? x에다가 바를 붙입니다. 앞에서는 그냥 x를 썼죠. 변수를. 그래서 앞에하고 지금은 차이가 변수가 x의 바가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확률 변수라 부르고 확률 분포를 표본 분포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바를 표본 평균 또는 표본 변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x바는 평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앞에서
x가 주어지고 뭡니까? 그죠? 우리가 ex라든지 x바는 이 변수에 대한 평균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 x바가 뭡니까? 표본에 대한 뭡니까? 평균들의 값들을 변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x바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 분포에서 확률 변수의 평균을 있어야 됩니까? 앞에 1을 붙여서 1이라든지 안 그러면 6에다가 x바를 붙였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평균은 위에 바를 붙였죠. 그래서 x바에다가 바를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두 개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을 많이 쓰고 요거 두 개를 많이 씁니다. 요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고 이거는 그죠? 뭐 책마다 조금 이렇게 사용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 기대값을 이렇게 표시한다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회사 신입 직원의 토익 성적의 모집단에서 임의의 표본 추천한다 가정하자. 그래서 이제 회사 신입 직원의 토익 성적의 모집단에서 임의의 표본을 추천한다 가정해 봅시다. 자, 모집단의 모평균은 우리가 신입사원 토익 성적이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이제 유한이니까 그죠? 자, 모평균은 520.78이고 모표준 편차는 86.80입니다. 자, 그럼 이제 표본의 크기가 5개입니다. 그 집단의 수가 8개니까 5개씩 뭡니까? 8번을 뽑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의로 뭡니까? 5명씩 해서 8집단을 뽑았을 때 다음과 같은 분포를 가집니다. 자, 표본 1에서는 자, 하나, 둘, 셋, 넷, 5개죠. 이 5개를 뽑았을 때 이 5개의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이 우리가 여기 말하면 우리 여기 x1의 바가 빨간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 두 번째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를 보면 요거의 표본 평균이 x의 2의 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표본을 뽑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 둘, 셋, 넷, 5개를 뽑았죠. 자, 그 5개를 뽑은 데 대한 평균을 내보니까 여기 표본이 생긴 건 이제 x의 우리가 3의 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표본을 뽑아서 하나, 둘, 셋, 넷, 5명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니까 거기 여러 명을 x의 뭐가 됩니까? 4의 바가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집단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 겹칩니다. 그죠? 5명에 대해서 해보니까 평균이 삼각형의 평균입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x의 5의 바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표본은 하나, 둘, 셋, 넷, 5명에서 보니까 여기 평균이죠. 이걸 이제 x6에 대해서 바를 달죠. 그래서 이제 표본을 갖다가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뭐가 다르니까 평균이 바뀌겠죠. 그래서 다 집단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임의로 어떻게 뽑아야 돼서 그죠? 평균도 바뀐다는 걸 주의하시고 일곱 번째는 자 하나, 둘, 셋, 넷, 5명에서 요거 x의 7의 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덟 번째 표본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죠. 5명이니까 여기 바로 x의 뭡니까? 여덟 번째 바입니다. 그러니까 5명을 뽑아서 그 토익 점수 있죠. 토익 점수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면은 각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표본을 갖다가 뽑음에 따라서 평균이 자꾸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바뀌는 이런 점수가 변하죠. 이걸 갖다가 이제 변수로 해서 일반적으로 요 변수를 그죠? x의 바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자, 보시면은 자, 개별 표본은 파란 점들이고 표본 평균은 빨간 점들입니다. 자, 위에서 표본 1에서 표본 평균은 자, 요 값이 그죠? x1 바가 504가 됩니다. 이건 504가 되겠습니다. 약 504쯤 되죠. 그죠? 이것도 504쯤 되죠. 여기 500이니까 그죠? 504쯤 되고 그 다음에 표본 2에서 표본 평균은 576입니다. 여기에 대한 600 가깝죠. 그죠? 여기서 576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계속 구해진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표본 평균들만 모아서 모평균이 얼마입니까? 520.78이죠. 서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가 됩니까? 모평균이죠. 모평균 U에서 여기 얼마입니까? 520.78이 되겠습니다. 78이고
나머지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모아보면은 그것들이 평균들이 뭡니까? 요 근처에서, 그죠? 이렇게, 요 편차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볼 때 어떻습니까? 이 표본의 자료가, 그죠? 가지고 뭘 평균을 구해보니까 평균들이 뭐가 됩니까? 요 모평균에 가까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모평균을 한번 추측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문제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은 모평균과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표본이 달라지면, 그죠? 뽑는 애 뭡니까? 사람이 구성원이 달라지면은 표본 평균값이 바뀌기 때문에 모집단의 어떤 원소가 표본에 포함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 집단은 뭐가 됩니까? 요 집단은 거의 모평균에 가깝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또 멀어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느 것이 가깝고 어느 것이 멀어진다? 도대체 어느 표본을 선택해야만이 모집단의 평균에 가까운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오차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본 오차가 존재합니다. 표본 오차라는 것은 자, 임의의 평균들의 변수에다가 모집단의 평균을 뺀 차이를 뭡니까? 표본 오차라고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표본 1에서 표본 오차는 자, 504라 그랬죠. 자, 504 빼기 510.78 하면은 즉 차이가 마이너스 1678만큼 오차가 생기죠. 자, 그 다음에 표본 2에서 살펴보면은 표본 오차는 자, 576이라고 그랬으니까 576 빼기 520을 내줘버리면 55.2가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표본 1, 2, 3, 4 그죠? 선택함에 따라서 이 오차가 자꾸 바뀌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 오차를 어떻게 그죠? 줄여나가고 또 추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추정하려는 모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뭡니까? 표본 오차로부터 모수를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추정하려는 모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표현할 수는 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은 뭐가 됩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모평균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자료로부터 이 가까이 가는구나라는 걸 이제 감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만약에 그죠 모수가 주어지는데 표본을 구할 수가 필요가 없는 거죠. 모수 쓰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는 모수는 뭐니까 안 주어지고 표본을 통해서 이걸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주어진 거고 원래 우리가 하는 목적은 모수는 주어지지 않고 표본을 가지고 묘수를 추정하는 것이 공부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편이라는 것은 뭡니까? 편차의 어떤 정도를 그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편의가 존재합니다. 자, 편이라는 것을 뭐냐니까 이거 실제 뭡니까? 이거는 모수죠. 이 실제 모수랑 이거는 뭡니까? 표본 평균이죠. 이거는 모수의 평균. 그죠? 그래서 모수의 평균과 표본의 평균을 실제 오차가 존재하기 딱 같으면 좋겠지만은 이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를 뭡니까? 편이라고 그럽니다. 편이. 편이라는 것은 뭡니까? 서로 달라지는 정도죠. 그래서 만약에 EX는 그죠? 이야기했죠.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에서 기대값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만약에 이게 같아지면은 그죠? 표본 평균의 값하고 모평균의 값이 만약 같아질 때 X바는 모수유의 불편 추동치입니다. 불편이라는 것이 편하다, 불편하다 할 때 불편이 아니고 편차가 아니 불자죠. 편차가 없는 추정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본의 평균하고 모수의 평균이 일치할 때를 이 X바는 표본 평균이죠. 변수죠. 이거는 모수유의 불편 추정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론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자, 불편 추정량에서 표본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확률 분포, 확률 분포 이거 주의합니다. 확률 분포입니다. 자, 확률 분포의 기대값은 모평균과 항상
일치한다. 즉 뭡니까? 적게 뭡니까? 불편 추정치가 전혀 불편 추정치가 이건 이제 불편 추정량입니다. 그죠? 그래서 표본 평균에서 확률 분포에 대한 기대치는 모 평균과 항상 일치한다고 알려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불편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본과 모집단에 대해서 어떤 거죠? 알려진 사실이 하나 주어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바이에 대한 확률 분포의 표준 오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표준 오차는 우리가 뭡니까? 모 표준 오차는 모 표준 오차죠. 모 표준 오차는 뭐가 됩니까? 시그마라고 배웠죠. 그런데 이제 표본에 대해서 표본 오차는 다르게 표시합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이 바뀔 때마다 표본 평균은 달라진다. 맞죠?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평균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말이죠. 자, 불편 추정량으로부터 자, 표본 평균에 대한 기대치와 모 평균이 같아진다는 것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유일한 오차는 뭡니까? 이제 표준 오차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를 구해야 하며 이를 뭡니까? 평균의 표준 오차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자, x바에 대한 표본 평균은 루트 n에 대한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n값이 뭐였죠? 뽑는 거죠. 그 집단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결국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전수조사라는 이야기죠. 즉 n이 무한대라는 이야기는 저 뭡니까? 전수조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전수조사니까 당연히 시그마로 가까이 가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이 오차가 줄어들며 실제 뭐가 됩니까? 이 값하고 거의 뭡니까? 같아지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리가 하나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3개. 그죠? 자,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의 특징입니다. 앞에 우리가 배웠던 그 분포하고 표본 평균의 분포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확률 분포의 기대값은 모평균과 일치한다. 즉 여기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의 표준오차는 자 표준오차는 이겁니다. 자 이거는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n가 커질수록 오차는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요거는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시그마는 뭐가 됩니까? 루트 n 곱하기 그죠? 시그마의 x바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구할 수가 있다면 요걸 곱해서 그죠? 또 이것도 구할 수가 있고 상호 뭡니까?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